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조선왕조실록 중 세종실록입니다. 세종대왕은 재위 치세 동안 수많은 업적을 남겨 조선은 물론 한국사를 대표하는 최고의 성군으로 칭송받고 있죠. 세종대왕은 조선의 4대 국왕으로 약 32년간 조선을 통치했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만원권의 주인공입니다. 세종은 조선이 건국된 해인 1392년에서 5년이 지난 1397년에 태어났는데요. 역성혁명으로 왕이 되었던 태조, 정종, 태종과는 다르게 조선시대에 태어나 왕족으로서 왕위에 오른 첫 인물이지요. 본명은 이도이고 12살에 충녕궁에 봉해집니다.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민씨의 셋째 아들이지만 세자인 양녕대군이 비행과 말썽을 일으키는 일이 계속되자 결국 폐세자 되고 충녕이 세자에 책봉됩니다. 태종은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지 2달 만에 전격적으로 세종에게 양위하는데요. 상왕으로 물러난 태종은 세종 4년에 죽을 때까지 4년간 실권을 쥐고 아들의 왕권 강화에 힘씁니다. 아버지로부터 이어진 이러한 안정적 왕권을 기반으로 많은 업적들을 세울 수 있었기에 오늘날 세종대왕이 성군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한글을 창제한 것일 텐데요.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 뜻을 펼치지 못하고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집현전을 통한 인재의 양성, 유교 정치의 기반이 되는 의례 제도의 정비, 다양하고 방대한 편찬 사업, 농업과 과학기술의 발전, 의학기술과 음악 및 법제의 정리, 공법의 제정, 국토의 확장 등 수많은 사업을 통해 민족국가의 기틀을 공고히 하며 정말 한 사람이 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아마 조선이라는 나라의 체제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이름 세종. 그에 관한 기록 세종실록. 여운의 목소리로 잠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조선왕조실록 발행 타임기획 제2부 김태경의 조선왕조실록 한사경 세종기 세종 장원왕의 이름은 도이고 태종의 셋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원경왕후다. 처음에 충녕대군으로 봉해졌으며 왕위에 32년간 있었다. 54세를 살았고 장지는 영릉이다. 세종 원년 1419 5월에 일본이 장차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황해도 비인년에 도착하여 식량을 구하니 절제사 이사검이 쌀 40섬을 주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 허점을 틈타 대마도를 얻고자 하여 삼군도 채찰사 이종무 등에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3도의 병사 1만 7천여 명을 거느리고 대마도로 떠나게 하였다. 이종무 등이 대마도에 당도하여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죽이거나 사로잡으면서 전진하다가 인호군에서 복병을 만나 패하고 돌아왔다. 정종의 승하 가을 9월에 정종이 죽었다. 정종은 그 성품이 순수하고 조심스러워서 태조가 개국할 즈음에 태종과 더불어 몰래 상의하는 일이 많았으나 왕은 번번이 피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왕이 되어서는 스스로 공이 태종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시원스럽게 왕위를 양보하면서 왕위에 연연해 하는 기미가 없었다. 만년에는 풍덕에 은둔하여
신의왕후의 능에 의탁해서 농사를 짓거나 낚시하는 일을 즐기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죽으니 세상이 그를 성덕이라고 일컬었다. 고려 조정에서 문화주설을 지낸 길제가 죽었다. 길제는 편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고 송리의 서적들을 즐겨 읽었는데 그의 행동거지에 감화를 받은 자들이 많았다. 길제의 학문이 김숙자에게 전해졌으니 조선의 경학은 이로부터 시작하였다. 길제, 고려말 조선 초의 학자, 고려말 사문의 한 사람으로서 이색, 정몽주, 권근의 문화에서 공부하였으며 후진교육에 진력하였다. 김종직의 아버지 김숙자에게 성리학을 가르쳤고 그 학통은 김종직, 김굉필, 조광조로 이어졌다. 죽은 뒤 금산의 성곡서원, 선산의 금오서원, 인동의 오산서원에 제양되었고 저서로 야흔집, 야흔속집 등이 있다. 봄에 다시 집현전을 설치하여 문신, 성삼문, 신숙주 등 13인을 뽑아 충원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내렸으며 내시에게 명하여 그들을 살피도록 하였다. 성삼문 등이 추운 밤에 숙직을 서면서 책을 읽다가 달기 울고 나서야 비로소 잠이 든 적이 있었다. 왕이 이를 듣고서 입고 있던 표범 가죽 옷을 벗어서 사람을 보내 덮어주도록 하였다. 성삼문 등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서로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세종 3년 1421 세자교육. 세자에게 태학에 들어가 유생의 옷을 입고 속수례를 행하도록 명하였다. 옛날부터 한 해를 마칠 때면 불사와 산천에 사람을 보내어 복을 비는 의례가 있었다. 12월에 유사가 그 일을 아뢰자 왕이 복을 빌어 얻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비루한 것이거늘 하물며 이것은 이치에도 당치 않음에랴 거행하지 말라 라고 하였다. 세종 4년 1422 여름 5월에 태종이 죽었다. 왕이 태종의 병을 옆에서 지키면서 친히 음식과 약을 모두 받들어 올렸다. 태종의 병환이 위중해지자 밤새도록 옆을 지키느라 옷을 벗고 눈을 붙이는 일조차 없었다. 세종 5년 1423 집현전 부교리 권채 등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벼슬살이를 면제해주고 집에 있으면서 독서에 전심하여 성과를 드러내도록 하였다. 이에 변계량이 예에서 모범을 찾도록 하고 이를 사가독서라고 하였다. 사가독서. 조선시대의 유능한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정조 때 규장각의 설립과 함께 폐지되었다. 1차의 사가독서에 선발되는 인원은 보통 6명 정도였는데 1773년까지 총 48차에 걸쳐 320명이 선발되었다. 의금부의 삼복지법을 제도화하도록 명하였다. 삼복지법, 죄인을 3번 심의하는 제도이다. 현대의 삼심제도와 같다. 세종 11년 1429 처음으로 종학을 설치하고 문장이 뛰어나고 행실이 바른 자를 뽑아 박사로 삼아서 종실의 자제들을 가르치게 하였다. 세종 13년 1431 왕이 태종실록을 보려고 하였다. 그러자 맹사성이 지금 폐하께서 태종실록을 보신다면 후세의 임금들이
이를 선례로 삼을 것이므로 사관들은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반드시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나라의 역사가 장래에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겠습니까? 라고 간하였다. 왕이 옳다고 하고 마침내 그만두었다. 세종 15년 1433 봄 정월에 처음으로 아악을 사용하였다. 이전에 고려가 사용하던 송악은 홍건적의 난 때 흩어져 거의 없어졌다. 그리하여 조선 건국 초에는 명악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 또한 결손되거나 어그러져 제사 지낼 때의 경은 더러 기화를 사용하였고 종도 뒤섞어 매달아 차례가 없었으며 조회에는 여악을 사용하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왕이 검은 기장과 경석이 생산되는 상서로움에 감동하여 아악을 흥기시키고자 하였다. 마침 지중추부사 박연이 음악에 정통한지라 검은 기장과 경석을 박연에게 하사하며 먼저 편경을 만들도록 하였다. 박연이 조선의 풍기를 고려하여 12유를 심히 결정하고 한 달 후에 새로운 경수의 이틀을 만들어 바쳤다. 왕이 이를 취하여 시험해보고 경수의 음이 맑고 아름다우니 매우 기쁘오. 다만 이 책 한 장만은 소리가 고르지 못하니 어찌된 까닭인가? 라고 물었다. 박연이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경수의 경계에 근먹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다 갈아내지 않아서 그런 듯하옵니다. 라고 말하고 이를 갈아서 먹자국을 없애니 소리가 고르게 되었다. 왕이 크게 기뻐하며 마침내 박연을 발탁하여 관습 도제조를 삼아 그로 하여금 모든 음악을 지어 구비하도록 하고 여악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경원이 공격을 받아 파괴된 이래로 여진족의 한 갈래인 건주인의 사냥터가 되었다. 이때 호인 올적함이 이들을 공격하여 맹가 천모가 부자를 죽였다. 왕이 이 사실을 듣고 이는 하늘이 나에게 조상의 땅을 회복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며 기뻐하였다. 가을 7월에 동부승지 김종서를 함길도 도절제사로 임명하고 경원의 여러 곳에 성과 진영을 설치토록 하였다. 맹가 천모가가 죽은 이후 그 조긴인 범찰이 의지할 곳을 잃고 경원에 살기를 원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후에 난리가 평정되자 범찰이 다시 건주로 돌아갔다. 세종 20년 1438 관상감에 명하여 간이, 혼상, 앙부, 시표 등의 기기를 만들도록 하면서 그 표준이 되는 제도를 왕이 직접 하사하였다. 또 천추전 서쪽에 전각 한 채를 지어서 흠경각이라고 부르고 종이로 한 좌의 산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7척이었다. 그 산 가운데 옥루기를 두고 그 물로 기기 바퀴를 돌리면 나무에 조각되어 있던 사계절, 12달, 낮과 밤을 나타내는 신령이 나란히 사방에 서 있다가 때에 맞춰 출입과 진퇴를 거듭하였다. 세종 21년 1439 허조를 승진시켜 좌의정으로 삼고 신계를 우의정으로 삼았다. 신계는 고려 말에는 성균관의 생원 진사시에 모두 합격하였고 조선 건국 초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었다. 태조가 일찍이 실록을 보려고 하자 항거하면서 거절하였다. 태종 때에는 우사관이 되었는데 그가 대신들이 권력을 천단한다고 탄핵하자 태종이 망령된 말이라며 그를 책망하였다. 그러나 신계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조금도 굽히지 않으니 보고 있던 여러 신하들이 다리를 떨 정도였다. 세종 23년 1441
봄에 김종서가 경원, 경흥, 회령, 종성, 온성, 종성 등 오진을 완성하고 돌아왔다. 대개 고구려가 망할 때 동북쪽 땅을 발해국에 빼앗겼다가 후에 다시 여진과 원에게 빼앗겼었다. 후에 고려 공민왕이 이를 회복하였으나 이팔령 남쪽에서 그쳤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이팔령 북쪽과 두만강 남쪽 천여리에 이르는 땅을 회복하게 되었다. 고구려가 왕성할 때에는 두만강 북쪽 땅까지 미쳤었다. 처음에 김종서가 진을 설치할 때에 진이 설치된 지역에는 남쪽 국경 안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이주하여 살게 하였다. 그런데 그곳 백성들은 이것을 잠옷 괴롭게 여겼다. 어느 날 밤 김종서가 장사들과 모여 주연을 베풀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와 술잔에 맞았다.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걱정하였으나 김종서만은 간악한 자가 나를 시험한 것뿐인데 내가 왜 놀라겠는가? 라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당시 사람들이 그를 김대호라고 불렀다. 세종 24년 1442 왕이 학자들이 경수를 중시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별도로 강경과라는 선비 선발법을 제정하였다. 세종 26년 1444 전 왕조인 고려 말부터 태조가 이미 사전 개혁에 힘을 기울였으나 개국 초까지 녹과 제도가 존속되었다. 그러나 개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사대부의 마음을 잃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녹과를 철저히 단속하지 못한 까닭에 녹과가 모두 사전으로 변해버렸다. 이에 왕이 하연, 정인지 등에게 전제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하니 전답을 6등급으로 나눈 다음 다시 매년 9등급으로 나누어 10분을 상상년으로 2분을 하하년으로 정하고 상상년에는 한결당 쌀 20섬을 거두고 하하년에는 한결당 4섬을 거두며 일부는 면세하도록 하였다. 김태경 논평 고려의 녹과제도는 한결당 조미 30섬을 거두었으므로 11조였다. 이제 세종이 전세를 정함에 20섬으로 하였으니 이른바 11조보다 조세는 삭감된 것이었지만 이것은 맥도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대개 백미 20섬은 바로 조미 30섬과 거의 같은 값이기 때문이다. 세종 27년 1445 왕이 궁중에 불상 하나를 두고 내불당이라고 하였다. 집현전 학사 18인이 소를 올려 강력하게 간쟁하였으나 왕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여러 학사들이 의를 주장하며 입궐하지 않았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울면서 여러 학사들이 과인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니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라고 황희에게 물었다. 그러자 황희가 여러 학사들을 두루 만나 왕의 동정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입궐토록 하였다. 김태경 논평 여러 학사들이 내불당을 폐지하라고 간한 것이 어찌 세종의 뜻을 안 것이겠는가. 예로부터 항상 궁에게는 원기가 많아서 인체 사건과 같은 무고 때문에 일어난 화가 잦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역사도 끊임없이 기록해왔다. 이런 화는 성인의 훈계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인데 반해 귀신이나 부처가 보응한다는 말은 힘을 발휘한다. 세종의 세심한 뜻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세종이 이미 강하게 불교를 배척하여 사찰의 노비도 석방한 마당에 이제 와서 도리어 부처에게 아첨하였겠는가. 왕이 역대 조정의 부지런함을 후대의 왕들이 몰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권제, 정인지 등에게 명하여 목조 1회의 일을 시 125장으로 짓도록 하였다. 시가 완성되자 용비 어천가라 이름하고 조제와 연양의 음악으로 사용하였다. 세종 28년
1446 왕이 천하의 모든 나라들이 각각 문자를 제정하여 자국의 언어를 기록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문자가 없다고 생각하여 친히 국문자모 28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관할국을 궁궐에 개설하고 정인지, 신숙주, 성산문, 최항 등에게 이것을 부연하여 찬술하도록 명하였다. 당시 명나라 한림학사 황찬이 요동에 귀양와 있었는데 문학에 뛰어났다. 그래서 왕이 성산문 등을 보내 황찬에게 의문에 대해 질문하기를 13차례나 한 다음 확정하였는데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불렀다. 훈민정음은 고전체와 범제를 모방하여 초종성이 8자, 초성이 8자, 중성이 11자이다. 이 세 성이 서로 전환하여 쓰이니 지금까지 문자로 기록할 수 없었던 모든 말도 다 막힘없이 기록할 수 있으며 오음의 청탁, 경중, 평측 같은 것도 고루 갖추었다. 혹자는 국문은 우리나라 상고시대부터 이미 있었던 것으로서 고려의 승려 요의가 전하여 기록해오던 것을 왕이 시대에 부연하여 완성시켰다라고 하였다. 세종 32년 1450 2월에 왕이 죽었다. 왕은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말이 없고 성격이 굳세었다. 나라를 다스릴 때에 매일 밤 사고의 옷을 입었고 평명의 조회를 받았으며 아무리 덥거나 추워도 시사, 윤대, 경연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한 번은 어떤 궁예가 임금의 총애를 믿고 청탁을 하자 이를 조장해서야 되겠는가 하면서 물리치고 다시 가까이 하지 않았다. 또 한 번은 왕이 조갈증이 들어 근심하던 터에 국기가 흰수탁과 양고기로 다스리면 됩니다. 유사로 하여금 매일 진상토록 명하소서 라고 말하자 과인을 봉양하자고 생물의 목숨을 죽이는 것도 옳지 못한 일인데 하물며 양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하며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왕을 동방의 요순이라고 칭송하였다. 원자 향이 즉위하였다. 김태경 논평 세종이 일본을 정벌하고 육진을 개척한 일을 보건대 인자할 뿐만 아니라 대용과 대략도 아울러 갖추고 있었다. 이 도를 널리 적용시켰다면 서울 금지법도 풀 수 있었을 것이고 군포법도 부활할 수 있었을 것이며 문물을 병용하고 농상을 함께 일으켜서 오래도록 풍요롭고 부강한 업적을 자손에게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이 남긴 업적은 유수를 숭상하고 빈유를 편안히 한 것에 불과하다. 아, 이것은 고루하고 고식적인 황희와 허조 같은 무리들이 잘못 보좌한 까닭이 아니겠는가. 오. 문종기 문종 공순왕의 이름은 향이고 세종의 장남이다. 어머니는 소원왕후다. 왕위에 2년간 있었다. 30세를 살았고 장지는 현능이다. 문종 원년 1451 고려 왕실의 제사에 제주가 없었다. 그래서 공주에 사는 왕씨 가운데 현종이 유손을 찾아서 순례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고려 태조묘를 숭의전이라 이름한 후 순례를 숭의전의 부사로 삼았다. 봄에 영의정 황희가 향년 90세로 죽었다. 황희가 세종 때에 허조와 더불어 오래도록 재상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들을 황허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들은 뚜렷하게 빛나는 업적을 남긴 것은 없고 옛 제도만 삼가 지켰을 뿐이었다. 황희, 조선 초기 문신이자 정치가이다. 조선 왕조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재상으로 꼽힌다. 세자인 양녕대군의 패출이 불가함을 건의하다가 교화로 유배되었다. 성품이 너그럽고 청렴하기로 이름이 높았으며 농사 개량, 예법 개정 등의 치적을 쌓았다. 저서로 방촌집이 있으며 상주의 옥동서원, 장수의 창계서원, 세종의 묘정이 배양되었다. 왕이 병이 들었다. 하루는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등 집현전의 여러 신하를 불러서 밤이 늦도록 토론한 후에 세자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내가 이 아이를 경들에게 부탁하오 라고 말하였다. 이어 술을 하사하고 용상에서 내려와 잔을 들어 신하들에게 권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취하여 땅에 넘어지자 왕이 중관에게 문짝을 뜯어내어 들 것을 만들어서 그들을 거처로 옮기게 하였다. 그때 마침 날씨가 매우 추웠다. 이에 왕이 표범 가죽으로 된 옷을 그들이 자는 곳으로 가지고 가 손수 덮어주기까지 하였다.